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죠. 실험 장비는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쪽은 경사면과 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는 트랙을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하나, 여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삼각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길이를 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줄자를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공이 떨어질 위치를 먼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기에 바닥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를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쪽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길이를 재기 위해서 줄자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여기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는 쇠구슬이 굴러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설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장비가 꾸며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먹지를 갖다 설치를 할 거예요. 먹지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를 덮어 놓을 거예요. 종이를 덮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요점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다시 말해서 여기를 간신히 접촉하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공을 아래쪽부터 여러분들이 놔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서는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점점 위를 올려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를 처음으로 통과하는 위치가 있어요. 요점을 여기를 이렇게 처음으로 통과하는 위치가 있어요. 저는 그 위치를 찾아서 지금 여기를 여러분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나서 요 위치에서 똑같이 한 10번 정도를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측정할 게 있어요. 어떤 걸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원형 궤도의 반지름 R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줄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름을 불러줄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미터 단위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21.5cm 정도 나오네요. 21.5.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값 자체를 반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몇 번 얘기하지만 미터 단위로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트랙 끝점의 높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높이, 여기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실험실에서는 테이블 자체가 76cm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카메라를 촬영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낮은 테이블 하나를 더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새로 측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길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높이를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저쪽 춘을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나서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은, 높이를 측정을 하면은 여기는 96.5cm 정도 되네요. 96.5cm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제 96.5cm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메타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출발점의 높이 H, 여기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찾아서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여기 길이도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측정을 하면 돼요. 여기는 얼마냐면은, 여기는 35.5 정도 되네요. 35.5cm 정도 되네요.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지금같이 기록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금속고를 2개 중에서 1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면, 좀 더 큰 금속고, 이거를 사용을 할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금속고의 질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금속고의 질량은 여기 전자저울에다가 이렇게 다룰게요. 전자저울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구슬이 굴러가네요. 전자저울 수평이 약간 안 맞았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67g 나오네요. 여기가 67g.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67g이기 때문에 여기는 0.067kg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을 측정을 해야 돼요. 반지름은 지름을 불러줄 테니까 반으로 나눠요.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게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재면은 여기가 항상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저쪽에 빛이 있어서 빛 반사돼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25mm보다 조금 더 크네요.
25mm보다 조금 더 커서 여기가 얼마냐면은 25.4mm가 되네요. 25.4mm.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미터 단위를 바꾸게 되면은 0.0254m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반으로 나눠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여기를 측정을 했고, 이제 공만 떨어뜨려서, 쇠구슬만 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려서 여기 X축에 여기 길이만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거는 한 번 떨어뜨리고 길이 재고, 한 번 떨어뜨리고 길이 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거를 10번을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길이를, 그러니까 총 먼저 10번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은 한 번에 길이를 재면 돼요. 이해갔죠?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공을 떨어뜨릴 건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스티커를 붙여놓은 요 위치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요 T점을 간신히 스치듯이 접촉하면서 지나는 바로 그 위치 찾아놓은 데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공을 떨어뜨릴 때 이 공을 손으로 밀거나 굴리거나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위치에서 그대로 손을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 떨어뜨릴게요. 여기다가 저는 여기 스티커 바로 아래쪽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보드마카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손에 걸려서 그래서 여기는 띄고 여기다 보드마카로 표시를 했어요. 그 위치에서 떨어뜨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 떨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공 저기 가서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도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공 가서 이렇게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자, 이제 세 번째 공 떨어뜨려요. 지금 저쪽에 가서 표시를 했을 거고, 이제 세 번째까지 했죠? 자, 이제 아이고 공이 안 나오네. 네 번째를 떨어뜨릴게요. 네 번째 공. 자, 이제 다섯 번째 공. 위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실제는 거의 같은 위치에 떨어져야 실험이 잘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몇 개 떨어뜨렸지? 다섯 개 했네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공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이쪽에 와서 먹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먹지를 들어보면은 지금 공 자체가 떨어진 위치 자체가 저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처음에 하나, 이게 아마 처음에 떨어진 걸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는 어떤 게 있었었냐면, 여기 줄에 이 끈이 있었어요. 끈이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모르고 출발을 시켜가지고 약간 빗나갔네요. 여기에 레일에 걸려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출발을 시켜서 떨어지는 위치는 비슷할 건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축상으로는 약간 빗나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를 줄자를 이용을 해서 이 길이를 측정을 하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측정을 하면 되는 거냐면, 마킹이 있는데 중앙까지를 읽어야 되겠죠. 거기가 질량 주심일 테니까 거기까지를 측정하면 돼요. 저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카메라로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줄게요. 저쪽 카메라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일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실험 과정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도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약간 각도를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면 돼요. 경사를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정도만 실험을 하면 돼요.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측정하라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새로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쪽에 와서 여기 실험으로서 얻은 속도값,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풀었던 이론으로서 이렇게 구했던 속도값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거기에서 공을 신중하게 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하나 당부를 할게요. 그리고 꼭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꼭 한번 잘들 이해를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